여러분 안녕하세요, 모토라이드입니다. 산타페 C형이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. 정말 이 뒷모습 때문에 말도 많고 텔도 많았던 그런 모델인데, 제가 보통 신차 시세 행사에 오면은 그냥 운전대 잡고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세워놓고 시작을 하는 이유가 있죠. 뭐 테일게이트 보여주려고 하냐? 아닙니다. 물론 뭐 테일게이트 말이 많더라고요. 뭐 테일램프가 왜 이렇게 뭐 아래에 있냐, 뭐 이 눈이 너무 처져 보인다, 이 위쪽이 너무 뭐 크지 않냐, 뭐 못생기지 않았냐,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데, 저는 개인적으로 뒷모습에서 가장 불만스러운 거는 이 산타페입니다. 산타페 굳이 띄었어야 되나? 이게 그냥 이렇게 딱 똑같이 띄어가지고 오다가 여기만 이렇게 넓게 가는 게 저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. 오히려 저는 이 디자인적으로는 특히나 요 옆모습에서 이렇게 봤을 때 딱 완벽하게 90도로 딱 떨어져주는 기존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카이엔스러웠어요. SUV가 너무 이렇게 예뻐 보이고 싶어가지고 좀 노력한 그런 좀 억지스러운 느낌이었는데, 전 오히려 이렇게 뒤에까지 쭉 뻗어가지고 각져있는 모습이 SUV답고 남성미가 넘친다. 다 떠나서 그냥 너무 이뻐 보인다. 자, 다만 요 옆으로 살짝 돌아가지고 보면은 요 창문 여기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쭉 멀어졌다가 내려갈수록, 저 끝까지 갈수록 점점 내려오면서 이 글라스가 쫙 얇아지죠. 이렇게 넓게 시작해서 얇게 쭉,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이렇게 강인한 라인 하나를 빡 만들어주는데, 이거 완전 레인지로버거든요. 이 정확하게 레인지로버에서 이 똑같은 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느낌이 살짝 나가지고 그게 살짝 좀 불편하고, 그리고 요 산타페 좀 붙여주면 안 되나? 그리고 이게 실제로만 봐야 알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, 완전 정후면에서는 몰라요. 정후면에서는 모르다가 살짝 옆으로 빠져서 앞을 보다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. 딱 요 모션. 요 면이 뒤쪽으로 올수록 이렇게 엉덩이가 안쪽으로 이렇게 싹 말려요. 이렇게 싹 말려요. 그래서 이게 이렇게 굉장히 거대한 한판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보았을 때 이렇게 막 무식하게 커 보이진 않는다는 거. 자, 그리고 트렁크 내부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, 요 트렁크 내부를 보여드리는 이유, 무엇보다도 이제 패밀리카다 보니까 이제 실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, 제가 오늘 운전대를 잡고 시작한 게 아니라 이렇게 뒷모습, 엉덩이를 보여드리면서 시작한 이유에 해당하기도 합니다. 원래 일반적으로 자동차 실내 디자인을 할 때 콕핏부터 잡고 시작을 한대요. 앞에 대시보드 디자인 잡고, 운전석, 센터 2열 잡고, 3열 잡고, 그리고 트렁크로 오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. 하지만 산타페는 역순으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. 트렁크를 먼저 디자인했대요. 그래서 그 트렁크를 보면 딱히 뭐가 대단한 게 느껴지지는 않아요. 물론 뭐 이 텔게이트의 형상 때문에 요 위쪽으로 뻗는 요 출입구 라인이 굉장히 일자로 시원하게 쫙 뻗어 있다, 요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, 이런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얘도 원래는 요 이제 위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움직이는데, 이 엄청 아래에 붙어 있어요. 지금 이 전동 모터가 굉장히 좀 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문을 열고 밖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출입구가 크다 정도 외에는 딱히 뭐 확인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, 3열에 한번 앉아볼게요. 앞으로 이동하는 폭이 굉장히 많네요. 자, 이렇게 앉게 되는데, 솔직히 차 사이즈를 생각을 하고, 그리고 이렇게까지 트렁크에 많은 신경을 썼다, 트렁크부터 디자인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3열의 거주성이 잘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거의 그냥 이제 엉덩이만 걸칠 수 있는 수준이에요. 2열 시트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했을 때 시트 아래쪽으로 발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살짝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는 뭐 긍정적인 포인트일 수는 있겠으나, 여전히 이거는 그냥 엉덩이 걸치고, 지금 제 허벅지가 반 이상 튀어나가 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허벅지가 위로 붕 뜨는 거랑은 별개로 굉장히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시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디자인이 디자인인지라 이 헤드룸의 공간감은 어마어마합니다.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영상에서도 여러분들 아마 느껴지시지 않을까 싶은데, 뭐 위로도 한참 또 여유가 있고, 그리고 또 이 3열 또 머리가 들어가는 공간은 이렇게, 3열에 뭐 큰 성인들이 좀 이제 쾌적하게 가라, 이제 뭐 위쪽은 쾌적하게 가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은데, 이제 여전히 요 이제 시트 쪽은 너무 좀 신경을 안 쓴 게 아닌가. 오히려 위쪽에 헤드룸이 많이 남아있는데,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시트를 조금 더 올렸더라면 어땠을까 싶어요. 펴질 때 같이 올려서 펴지기만 하고 아래로 다시 내려가주면 되는 거니까. 아무튼 그래서 이 헤드룸의 공간은 엄청나게 좋은 건 맞지만, 이 시트 때문에 3열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라는 거. 그리고 컵홀더 둘, 저기도 둘, 앞에도 둘,
네, 저기 또 둘. 그래서 컵홀더가 기본적으로 이제 한 10개 정도. 네, 요거는 굉장히 실제 사용하면서 정말 중요하고 유용한 포인트입니다. 오죽하면은 제가 예전에 소나타랑 SM6 가지고 컵홀더만 비교하는 리뷰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, 네, 컵홀더가 없거나 컵홀더가 그지같이 만들어져 있으면은 정말 별것도 아닌 게 성가시게 하는, 네, 그런 걸 여러분들이 계속 느끼실 수 있는데, 네, 컵홀더 개수 하나만큼은, 네, 너무나 마음에 들고요. 2열을 한번 완전히 접어 볼게요. 네, 이렇게 해서, 자, 너도 다시 접고, 이게 평탄화가 되는지를 좀 한번 보고 싶어서, 이 버튼으로 앞에까지 왜 안 제껴지지? 이걸로 접어야 되나? 접히네요. 자, 요렇게, 와, 이거는 거의 평탄화가 됐다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. 우산이 중간에 지금 뜨는 구석이 없죠? 네, 끝까지 쭉. 물론, 경사가 살짝 좀 만들어지기는 하는데, 요 정도면은, 네, 요쪽도. 이게 2열 시트가 또 조절될 때, 엉덩이도 같이 조절이 돼주네요. 엉덩이가 아래로 내려가. 와, 요거 디테일이다. 보셨어요? 봐봐요. 올라온다? 각도가 펴지면 펴질수록 같이 올라와요, 엉덩이가. 이거는 굉장히 좀 디테일인데, 네, 신경을 잘 썼네요. 자, 요렇게까지 하면은, 네, 요거는 거의, 네, 평탄화가 됐다고 봐도 되죠. 뭐 공간감 보시라고 제가 한번 좀 앉아보면, 이 위쪽 라인이 얼마나 높냐면, 지금 물론 뭐 선루프를, 이 선쉐이드를 열어놓은 상황이기는 한데, 여기에 앉았을 때 머리가, 허리 살짝 구부리면은, 네, 안 닿는 정도네요. 네, 허리 밟히지 않았냐고요? 아닙니다. 네, 구부리고 있어요. 구부리고 있습니다, 지금. 그리고 3열은 허벅지 서포트가 너무, 3열 치고도 너무 안 좋았는데, 2열은 또, 네, 2열 치고 굉장히 좋습니다. 보면은 여기 지금, 네, 여기 단이 굉장히 좀 크게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? 이만큼 단이 지금 올라와 있죠. 요거 이제 뭐 2열 승객의 허벅지를 좀 잘 지탱해 주기 위한, 네, 이런 뭐 노력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좋네요. 이제 개덥다. 네, 운전 좀 해볼게요. 자, 운전하면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승차감인데, 뭐 그래봤자 산타페고 그래봤자 소렌토고마다 그놈이고 또 같은 플랫폼이고 하면은 크게 뭐 승차감이 다르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, 제 경험상 승차감은 플랫폼 대 플랫폼이지만 이 차의 무게, 중량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 무게를 좀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드리자면, 자, 원래 요 전 모델 산타페 있죠? 요 전 모델 산타페가 소렌토보다 가벼웠어요. 그래서 소렌토의 공차 중량이 지금 얘랑 같은 2.5 터보 가솔린 1755kg입니다. 1755kg. 똑같이 2.5 터보 가솔린에 이륜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 얘가 지금 얼마냐? 얼마야? 1905kg. 휠 인치수에 따라서 좀 조금 다르기는 한데, 그냥 아주 러프하게 계산한다 하더라도 100kg 차이가 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100kg 차이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. 그리고 더더욱이나 차의 승차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, 이 100kg가 지금 대부분 어디서 늘어났겠어요? 지금 뒤쪽 C필러, 트렁크 위쪽, 이 덩치가 커진 뒤쪽과 상단부 쪽으로 무게가 많이 늘어났을 거란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에 뭔가 좀 변화가 생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, 운전을 실제로 좀 해보면 지금 요런, 일단 미세한 요철들은 무게가 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바로 요 전 모델 산타페나 소렌토랑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요런 잔진동은 더 잘 걸러내는 느낌이에요. 지금 이런 도로를 다닐 때도, 굉장히 노면이 안 좋은 아스팔트를 지날 때도, 여기도 정말 자잘하게 이렇게 차 안으로 우글우글하게 좀 이렇게 진동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, 무게가 증가됐음에도 오히려 굉장히 좀 잘 눌러 담아주는, 네, 그런 느낌이고, 어쩌면 서스펜션 세팅보다도 기본적으로 하체의 NVH가 굉장히 좀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. 그러니까 저 아래서 뭔가가 움직인다는 게 느껴지는데 굉장히 좀 멀게 느껴지는 느낌이거든요. 그리고 소리뿐만 아니라 진동이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고. 이 버튼은 뭐지? 아니, 이건 방향이 잘못 달린 거 아니야, 이거? 이건 당연히 이렇게 열려야지. 이게 왜 위로, 이게 지금 이렇게 위로 열리니까 문제가, 여기 이게 뚜껑이 되게 두껍거든요? 이게 뚜껑이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운전석에서 열고 나면 안에 뭐 들었는지 안 보여. 요거에 가려가지고 안 보여.
그리고 저게 이렇게 위로 열려버리면 이렇게 열리는 순간에 요철을 지난다거나 뭔가를 너무 꽉꽉 눌러서 이렇게 담아놨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확 아래로 또 떨어질 수 있는 요소도 있고 한데 이거는 왜 위로 열리게 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. 기존에 산타페를 타다가 팰리세이드를 타면은 그 급 차이가 좀 확실히 났거든요. 근데 지금 요 느낌이 딱 그 팰리세이드 정도에서 느껴졌던 그 정도 수준의 이 잔진동 억제력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잘한 애들을 위로 올리는 거나 소음으로 이렇게 아스팔트 안 좋은 데 지나갈 때 이렇게 이 로드 노이즈를 확 올리는 그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든다. 다만 지금 운전하면서 계속 느껴지는 건데 무게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고의적으로 이런 세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둔해졌어요. 이 둔하고 느린 애를 급격하게 차선을 확 꺾는 모션을 줬을 때 차가 옆으로 딱 차선 이동을 해가지고 이 머리까지 딱 따라오는 요때까지 시간이 좀 느려요. 이런 상황에 훅 해서 나중에 한 박자 늦게 머리가 따라오는 느낌. 얼마 전에 EV9 리뷰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느낌하고도 살짝 비슷한 건데 엄연한 차이가 존재하는 거는 산타페는 지금 이렇게 움직였을 때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대로 가긴 가는데 그게 그냥 한 박자 늦게 따라온다라는 거고 EV9 같은 경우에는 늦게 따라오는 거 플러스 이게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가 자꾸 좌우로 뒤뚱 거리니까 멀미난다고 계속 제가 엄청 뭐라 그랬었거든요. 얘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. 분명히 반응도 느리고 이렇게 막 민첩한 느낌이 1도 없기는 하지만 뭐 이게 비교할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벤츠의 GLS 같은 차량들도 타보면은 민첩하지 못하거든요. 둔해요. 그리고 악셀 반응도 걔네는 일부러 둔하게 만들어요. 일부러 막 미션도 막 2단 출발시키고 그런단 말이야. 밟아도 팍 안 튀어나가게. 자, 그래서 이게 의도된 세팅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차 중량이 100kg 정도 늘어나면서 그리고 또 위쪽이 머리가 무거워지면서 그러면서 나타난 사이드 에펙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뭐 불편한 수준까지는 아니고 소렌토나 기존 산타페에 비하면은 날렵함이나 운동 성능이 좀 떨어진 거는 사실이다. 하지만 뭐 NVH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잔진동은 지금 분명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렇게 코너를 급격하게 돌아도 좋게 말하면 묵직한 건데 나쁘게 말하면은 이렇게 피드백이 안 느껴져요. 둔하다. 굉장히 둔해요. 자, 방지턱은 일단 제가 항상 테스트하는 그 방지턱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차량들과 정확하게 비교를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좀 무리가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서스펜션 튜닝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. 아예 다른 서스펜션이 들어간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는 방지턱을 이렇게 떴다가 떨어질 때 그 마지막 한 끗 그 받아주는 그 차이 때문에 좀 약간 승차감이 굉장히 고급스럽다라고 느낄 때도 있고 너무 딱딱하다라고 느낄 때도 있는데 그 마지막 한 끗이 기존 산타페 소렌토랑 비교한다면은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. 처음에 올라탈 때 이렇게 쿵 하는 거는 비슷한 느낌인데 떨어질 때가 좀 달라요. 떨어질 때가. 자, 엔진 미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여기 들어가 있는 8단 습식 DCT는 제가 봤을 때 현대 역사상 현대가 만든 모든 파워트레인 관련된 부품들을 다 통틀어서 가장 대단한, 가장 성능이 좋은, 그리고 전세계 자동차 브랜드에서 만드는 그 어떤 미션이랑도 좀 한번 비벼볼 만한 그런 미션이라고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뭐 습식이고 건식이고 DCT고 뭐고 난 다 떠나서 일단 처음 출발할 때 꿀렁거림 없고요. 변속이 정말 부드럽고 빠릅니다. 이게 부드럽기만 해서도 안 되고요. 빠르기만 해서도 안 되거든요. 부드럽고 빨라야 되는 게 핵심인데 얘가 부드럽고 빨라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8단 습식 DCT 하드웨어가 들어가 있는 모델에 유난히 좀 이게 로직들도 좀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변속기가 그렇거든요. 이렇게 아무리 하드웨어적으로 완성도가 높으면 뭐해? 지는 아무리 빠르게 변속하고 부드럽게 변속하면 뭐해? 악셀을 딱 밟았는데 이게 지금 변속을 하라는 건가? 말라는 건가? 내가 지금 7단인데 5단으로 가야 돼? 4단으로 가야 돼? 이걸 제대로 팡 못하면 나가리예요. 자, 그런데 지금도 발에 악셀을 아주 살짝 올렸는데 이 정도 상황에서는 지금 지가 기어 변속 안 하고 그냥 요 RPM대로 쭉 미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그렇게 해준 거고 살짝 더 깊게 밟으면 바로 변속을 하는데 그걸 캐치해내는 시간이 좀 굉장히 빠른 거죠. 그래서 정말 굉장히 만족스러운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서 운전이 굉장히 좀 편안하다. 트랜스미션 얘기할 때는 항상 BMW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BMW는 520i 같은 출력이 얼마 안 되는 차들을 타더라도 운전이 재밌다고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게 그 미션 때문이거든요.
반면에 대표적으로 미국 차들 400마력, 500마력이면 뭐해? 이게 미션이 바보짓 해버리면 운전이 불편한 거예요. 자,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미션 자체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엔진이 제가 오늘 유난히 좀 이상하게 예민하게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왜 요 전 모델 2.5 터보 때보다 엔진룸에서부터 들어오는 이 엔진 사운드는 더 못 걸러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. RPM을 좀 쓰면 좀 많이 거슬려요. 야, 이 정도까지 거슬릴 바에는 그냥 디젤 타는 게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 거슬려요. 모르겠습니다. 이게 하이브리드가 어차피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이 엔진 작동될 때 그 상황에 맞는 NVH를 뭐 신경을 뭐 덜 썼을 수 있나? 뭐 그럴 수 있나 싶은데 꼭 이전 모델과 비교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이 차량이 최신의 차량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차량의 가격 같은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것보다는 더 조용했어야 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다만 똑똑하고 부드럽고 빠른 변속기 때문에 RPM이 이렇게 확 올라간다거나 운전하면서 꿀렁거린다거나 하는 그런 데서부터 오는 스트레스는 분명히 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좀 어쩔 수 없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아까 제가 밖에서 이 옆 윈도우 라인이 앞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쭉 좁아지면서 떨어지는데 요게 랜드로버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보면은 이것도 뭐 나올 만한 디자인이 이미 다 나와가지고 자꾸 어쩔 수 없이 겹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서도 이 디스플레이 패널처럼 보여지는 요 까만색 위에 요 물리 버튼 두 개를 만들어 놓은 요것도 사실 뭐 랜드로버에서 많이 보던 거죠. 근데 뭐 랜드로버거나 나발이거나 뭐 어쨌든 간에 이 물리 버튼들을 기본적으로 좀 잘 만들어 가지고 배치해 놓은 것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왕에 물리 버튼 만드는 거 요 아래 버튼 이렇게 너무 클 필요 없는데 요 버튼 사이즈 조금 줄여가지고 요 공조 장치에 요 바람 컨트롤 하는 거 있죠. 요 바람 세기 컨트롤 하는 거라도 여기다가 이제 물리 버튼을 하나 정도 더 빼줬으면은 진짜 완벽할 뻔했다. 이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라 그러나 요거 이렇게 꺾여 있는 거, 이거는 뭐 그렇게 눈으로 봤을 때 우와 할 정도로 꺾여 있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혹시라도 옵션 낮은 거를 선택하시려는 분들은 예전에 제가 그 국산차 깡통 계기판이 와 이 정도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쇼츠 올려가지고 보여드렸던 게 있는데 그 영상 보시면은 참고가 되실 겁니다. 깡통을 사더라도 기본적으로 외관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요. 그리고 계기판 안에는 이제 조그만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양옆에 RPM이나 속도 나오는 그 게이지도 이렇게 똑같은 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숫자를 띄워주기 때문에 그런 타입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혹여나 이거 깡통 보시는 분들은 계기판 모양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, 이 파노라믹은 뭐 크게 이렇게 목매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 것 같다. LFA2가 들어가 있죠. 그래서 주행보조 장치 사용하는 거를 잠시만 좀 보여드리면, 자 여기 가는지 한번 봅시다. 자 알아서 속도를 지금 줄이죠. 줄이고 엄마야 자 핸들 감지하는 거는 토크 감응식에서 이제 정전식으로 바뀌었네요. 자 여기서 자 다시 타요. 또 타요. 자 지금 요거는 이제 내비게이션 기반이기 때문에 자기가 길을 보고 이제 뭐 판단을 했다기보다도 못 잡네. 이게 원래 이제 내비게이션 기반이 작동을 하면은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여기는 몇 킬로로 돌아야 갈 수 있어 라는 거를 얘한테 이제 강제로 주입해 가지고 이제 돌게 하는 건데, 참고로 뭐 테슬라나 벤츠 이제 EQS 같은 차량에 들어가 있는 주행보조 장치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앞에 차로를 읽고 이제 뱅크각 같은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알아서 속도를 줄이면서 돕니다. 자 하지만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비게이션 기반이기 때문에 맵 기반으로 이 코너는 몇 킬로로 돌 수 있어 라는 거를 이제 좀 이 주입을 시켜놓고 얘한테 시키는 건데, 그럼에도 방금 전에 속도를 줄이고 돌다가도 이게 다 못 도는 모습을 보여줬어요. EV9보다도 살짝 좀 튜닝이 좀 덜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, 나 그리고 이게 하이그로시를 쓰는 건 좋은데 이거 좀 우글우글하게 좀 안 하면 안 되나? 완전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. 지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, 기본적으로 차선 중앙을 유지하는 능력이나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능력은
정말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근거리 컷인으로 옆에서 이렇게 바짝 껴드는 차량들도 이 전 모델에 비하면 좀 확실히 더 빠르게 인지해서 차간 거리를 좀 부드럽게 벌리는데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, 이건 진짜 왜 위로 열리게 만들었지? 이해가 안 되네. 위로 열리면 더 좋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, 여러분? 그리고 이제 막히는 길에 주행보조 장치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, 이렇게 끝에 가서 멈출 때 얼마나 이런 거 지금 테슬라보다 좋은 거예요. 테슬라보다 좋은 거예요. 테슬라는 약간 이렇게 멈춰요. 좀 너무 오버했다. 이 정도 아니라고 했어요. 아니라고 했어, 테슬라. 이 정도는 아니고, 약간 테슬라는 요 정도. 실제로 주행보조 장치 사용하다 보면은 또 굉장히 막히는 길에서 멀미 유발하는 요소거든요. 이 브레이크랑 악셀을 얼마나 부드럽게 가지고 가냐, 앞 차간 거리를 얼마나 부드럽게 유지하냐가 또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, 네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좀 시간인지라 이 완전 고속에서의 승차감이나 고속에서의 안정성, 네, 그런 테스트까지 좀 다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건 좀 아쉽지만, 뭐 꼭 고속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여기서 좀 달리면서 차량의 거동이나 움직임 같은 것들을 보았을 때 고속에서도 뭐 크게 다른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. 그냥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산타페 소렌토 정도 급에서 잔진동은 잔진동대로 좀 잘 걸으면서 큰 범프가 생겼을 때 마지막 받아내주는 터치가 굉장히 좀 부드러워졌다라는 거. 다만 좀 과할 정도로 애가 반응이 좀 이렇게 느리다는 거. 하지만 또 EV9처럼 막 예측 못하는 막 계속 이러면서 가는, 네, 그런 느낌은 또 아니라는 거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게 항상 시승 행사를 와서는 제가 원래 타던 길도 아니고 갑자기 딱 던져준 다음에 2시간 타보고 끝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대요. 참고로 방금 저기는 저 방지턱이 이상한 겁니다. 자, 여러분, 하루 빨리 다시 좀 받아서 저희 판교 차 데리고 가서, 그리고 나서 좀 다시 한번 제대로 타보고 상세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네, 많이도 기다리고 계시네요. 빨리. 네. 안녕.